막 뉴스에서 GPT-3가 엄청 성능이 좋더라 이런 게 막 터져 나오니까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하루에 100명씩 200명씩 이렇게 찾아와서 한 2주일 만에 한 1,500명 이렇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찍게 됐어요. 채팅방에서 대화한 내역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걸 아카이빙해서 그게 검색 엔진에 인덱싱 되었을 때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다시 들어오고 그러한 선순환 구조가 되었을 때 커뮤니티가 진짜 커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들 왜 도와줘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나 혼자 잘나면 되지라는 관점이 제일 좀 강했던 것 같은데요.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을 돕는 게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는 걸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오고 도와줬을 때 좋은 기회를 찾아서 그 좋은 기회를 바탕 좀 펼쳐나갈 수 있다는 걸 가장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올해 어떻게 되시죠? 저 02년생입니다. 02년생. 진짜요? 뭐야? 몰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22세입니다. 아, 22세요? 네. 와, 굉장히 젊네요. 지금 대학생이세요, 그러면? 네, 휴학한 상태고 휴학하세요?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휴학은 AI하고 챗GPT 때문에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원래 이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그러면 한 몇 개월 되신 거예요? 휴학은 그냥 3월 달부터 쭉 하고 있어서 한 1년 1년 정도? 네, 된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 가야죠. 대학교. 안 그래도 저는 그런 것들 좀 궁금했거든요. 저도 한동안 정보성 콘텐츠를 유튜브로 많이 다룰 때 이 자료 리서치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침에 특정 유튜버 분들하고 어떤 특정 커뮤니티 같은 데 가가지고 새로운 뉴스가 없나 한번 보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 어쩔 때는 되게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는 진짜 감당이 안 되고 이게 뭔가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진짜 끝없이 밀리더라고요. 근데 우영님 같은 경우 보면은 뉴스레터도 지금 지피터스에서 굉장히 꾸준히 발행하고 있잖아요. 약간 그렇게 좀 어떤 루틴 같은 것들이 좀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질문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처럼 어떤 자주 가는 해외 커뮤니티나 국내 커뮤니티가 있는지도 저 질문으로 넣어두기도 했고요. 저는 원래 그 정보 보는 거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관심이 생겼냐면 경제에 좀 관심이 생겼을 때가 있었어요. 네, 경제를 딱 보니까 다 사람들이 그 텔레그램에 정보만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반도체 뭐 시장 상황을 공유해주고 경제 시장 상황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AI만 올려주시는 분이 계셔서 아직도 계신가요? 네, 그래서 그분을 좀 초대해야겠는데 텔레그램이라 정보를 알 수 없나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미래에셋증권에서 일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AI에 대한 글을 계속 올려주시고 그래서 그거 참고하고 그 다음에 저는 해커뉴스라고 이제 Y 컴비네이터에서 발행하는 커뮤니티죠. 그 커뮤니티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그걸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약간 일반적인 곳에서 참고하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Y 컴비네이터는 뭐 워낙 외국에서는 유명하지만 또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샘 알트먼 때문에 알게 되긴 시작했지만 네. Y 컴비네이터까지 아시는 분들은 되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거기서도 또 뭐 뉴스레터 같은 것들을 발행하는군요. 그냥 자체 뭐 레딧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좀 사람들이 글을 공유를 잘 해주셔가지고 퀄리티가 높은 글이나 아니면 좀 긴급한 글 그런 걸 잘 공유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좀 참고해봐야겠네요. 그리고 레딧에서도 많이 참고하시나요? 레딧에서 뭔가 정보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가지고 좀 신기했었고 저는 초창기에는 레딧에서 살펴보다가 요즘은 트위터에서 많이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요즘에 트위터에 되게 정보가 엄청 빠르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 트위터를 통해서 글 많이 쓰고 그 글을 모아가지고 블로그나 아니면 뉴스레터 발행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해외 트위터를 참고했을 때 좀 최신 AI 동향을 많이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팔로우하고 계신 분 중에 이분은 좀 팔로우에서 정보를 얻으면은 AI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샘 알트만 팔로우하고 거기 댓글 제일 빨리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분들 보면 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막 친해지려고 막 댓글을 열심히 다시는데 그런 분들이 정보 공유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래도 약간 우경님이 이런 뉴스레터 발행하시고 컨텐츠를 발행하시는데 남다른 방법들로 이렇게 컨텐츠를 수집하시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미 약간 정형화된 어떤 사이트나 이런 데 많이 기고된 것들을 갖고 온다면 샘 알트먼을 팔로우하는 사람 중에 댓글을 빨리 다는 사람의 정보력이 대단할 거다. 약간 이런 관점은 되게 신박한 것 같네요. 참고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이 챗GPT 시대에 그런 공교육에 대해서 좀 갑자기. 왜냐면은 저는 사업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26살 때부터 사업을 뛰어들어가지고 맞아요. 네. 학교를 이제 중퇴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 신념이 뭐냐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뭔가 세상에 나와서 뭔가 내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보면은 주변에 굉장히 좋은 대학교 나와서 전혀 생뚱맞은 거 하는 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 고급 교육 과정을 거치고 좋은 대학교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 때문에 일이라는 거는 전혀 연관되지 않은 것들을 좀 하면서 굳이 그런 게 좀 필요한가라는 좀 그런 저 스스로 그냥 저한테 그냥 위안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이제 사업을 12년 차 해오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정상적인 정규 교육 과정을 밟아서 사업을 했다라면 좀 더 안정적이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보면은 지피터스의 김태현님도 되게 사업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일단은 해보고 약간 거기서 이제 사업을 좀 디벨롭 해 나가는 편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되게 약간 뭐 아니면 도 같은 그런 상황이 좀 있거든요. 대신에 잘 됐을 때는 잭팟이 터지고 뭐 이번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어떻게 좀 잘 돼가지고 이렇게 곧 1만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안으로 1만 될 것 같은데. 지금 9,000명, 네, 9,200명? 9,300명 정도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요즘 좀 느끼는 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뭔가 요즘엔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그런 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또 요즘에 챗GPT 등장 이후에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그리고 네. 슈퍼 개인들이 등장하고 어떤 개발자들이나 어떤 뭐 노코드 쪽에서도 그렇고 막 다들 이렇게 나와서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스킬들을 갖고 사업 아이템으로 이제 빠르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시는 분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점점 더 또 한번 그런 어떤 공교육이 과연 정말 필요한가? 그거보다 좀 더 다른 부분이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우경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저는 사업이랑 뭐 대학원이나 학교든 상관없이 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걸 찾아야 된다라는 게 좀 핵심인 것 같거든요. 연구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지고 단순하게 해결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사업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해결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연구나 아니면 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3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사업은 이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한 3개월, 2개월 정말 빨리빨리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좀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대학원이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있지 않나? 좀 그런 관점에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막 학교에서도 이렇게 창업 동아리나 미리 이렇게 나가서 창업을 해본다던가 약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들이 갖춰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약간 예전이랑 정말 달랐던 것 같고 저는 이제 05학번 05학번인데 몇 학번이죠? 연차가 나오면 21학번입니다. 네. 저 때는 진짜 어떤 돈 버는 법? 어떤 사업을 하는 법?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학교나 어떤 동아리나 이런 게 좀 많이 있던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진짜 그냥 맨땅 헤딩 진짜 약간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그런 게 요즘에는 좀 되게 또 부럽기도 하면서 젊었을 때부터 저런 저는 이제 요즘 두려운 게 챗GPT가 내가 젊었을 때 등장한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든 게 내가 만약에 이게 50대 때 나왔으면은 과연 이거를 배우려고 좀 도전을 했을까? 너무 빠르잖아요. 저도 챗GPT 관련돼서 이렇게 컨텐츠로 다루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저조차도 이거 좀만 내가 한 1, 2주만 안 보면 뭔가 엄청난 게 이미 등장해 있고 이 속도를 내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못 따라가더라도 그렇게 뒤처지진 않겠지만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지금 뭐 챗GPT도 아마 사람들이 3.5 이후에 안 쓰던 사람들이 이번에 업데이트 이후에 많이 유입이 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또 굉장히 또 아마 적응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뭐 커스텀 인스트럭션스라던가 뭐 데이터 애널리시스라던가 뭐 달리 3 같은 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리고 또 최근엔 GPT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과연 내가 50대 60대 은퇴하고 나서 만약 내가 그냥 일반 회사원이었다면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이런 게 나왔을 때 내가 과연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좀 약간 어렵다라고 제 스스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어렸을 때 넘어지는 건
엉덩이에 맨살이 좀 굳어진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그 살이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넘어져도 큰 충격이 없는데 나이 들어서 넘어지면 이제 이 뼈가 그냥 딱 상해버려서 다시 일어서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사업 같은 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컨설팅이나 뭐 문의로 오시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이분들은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한 번의 기회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막 이렇게 학교에서부터나 아니면 어떤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약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는 저는 엄청난 좋은 환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요즘 친구들이 되게 부러운 부분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인트로를 좀 했으니까 이제 우경님이 어떤 쪽 분야에서 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하고 저희 팟캐스트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경님 모셨고, 우경님은 지금 이제 지피터스라고 하는 국내 최대인가요? 일단 한 10,000명 정도 있긴 네. 한데요. 최대 국내 유일의 AI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매니저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 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지피터스라고 하는 AI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매니저라고 하는 직무를 맡고 있고요. 이 커뮤니티 매니저라고 하는 직무가 굉장히 저도 생소한데요.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좀 서로 돕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잘 도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직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커뮤니티 이 매니저라는 직무가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풀에서 사람들이 잘 놀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저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네. 사람들이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돕는. 네. 그러니까 허미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허미님을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좀 계속 됐을 때 커뮤니티가 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인터넷에서 커뮤니티를 뭐 참여하는 게 뭐 재미라는 요소를 좀 제외하다 보면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무료로 정답을 알고 싶어서 그냥 게시판에 글 쓰고 정답을 기다리려고 댓글을 기다리고 그런 느낌으로 많이 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했을 때 뭔가 커뮤니티가 좀 잘 커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돕게 하는데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어쨌든 소스를 던져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던져주세요? 저도 뭐 잘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처음 왔을 때 간단하게 인사부터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인사부터 시켜가지고 왜 참여했는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무리한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게 하고 자기소개 이렇게 하면 좀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참여했는지 알고 그거를 이전 소스에서 좀 그걸 갖다 주면서 이걸로 한번 시도를 해봐라. 시도해보고 공유해봐라. 좀 이런 걸 반복을 하면서 커뮤니티가 커지게 되고 커뮤니티를 운영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커뮤니티 운영을 한국에서는 주로 뭐 카카오 오픈 카톡방이라던가 네이버 카페라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외부 툴을 사용해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지피터스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고 그 플랫폼의 좀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것들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웹사이트로 이용하는 거는 서클이라고 하는 노코드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건 게시판 기능이 있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애초에 시작을 했는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슬랙이나 뭐 디스코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카페로 넘어가지 않은 이유는 이 카카오톡이라는 게 그냥 일상생활에도 무조건 보잖아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보는 과정이 있는데 슬랙이라던가 아니면 뭐 디스코드 이런 거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장벽이 있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좀 주가 되고 거기 있는 내용을 공유할 때 게시판을 이용하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많은 어떤 게시판 커뮤니티용 툴들이 있는데 서클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외국 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긴 한데 커스텀 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적었던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하고 공유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해서 이제 서클이라는 툴을 이용했고 저희가 커뮤니티에 그냥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채팅방에서 대화한 내역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걸 아카이빙해서 그게 검색 엔진에 인덱싱 되었을 때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다시 들어오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되었을 때 커뮤니티가 진짜 커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피터스는 운영한 지 지금 어느 정도 몇 개월 만에 사용자가 한 10,000명이 넘어서게 된 걸까요?
저는 이제 100명 정도 있을 때 참여를 했었는데요. 1월 8일쯤에 이제 오픈 채팅방 이름을 제가 알기로는 AI로 메모하기 좀 이런 톡방에서 챗 지피터스라는 걸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그때 막 뉴스에서 GPT-3가 엄청 성능이 좋더라 이런 게 막 터져 나오니까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하루에 100명씩, 200명씩 이렇게 찾아와서 한 2주일 만에 한 1,500명 이렇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찍게 됐어요. 그래서 따로 좀 홍보 안 했는데도 그냥. 원래는 AI로 메모하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메모하는 커뮤니티 세컨드 브레인 톡방이라고 그걸 이미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막 그렇게까지 막 외부에 홍보하고 이런 게 없었는데도 굉장히 커진 감이었습니다. 지금 뭐 저도 초반에 그 챗GPT가 워낙 열풍이어가지고 이런저런 카톡방을 알아보다가 지피터스라는 곳을 알게 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거의 경쟁 커뮤니티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으로 많은 회원수를 보유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지피터스만의 어떤 차별화된 어떤 전략이라던가 강한 어떤 사람들을 지금 막 부트캠프도 하고 뭐 스터디도 하고 다양한 어떤 모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지피터스만의 강력한 장점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어떤 그런 요소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원래 그냥 처음부터 챗지피터스에 참여한 건 아니었고 중간에 100명 있을 때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휴학을 한 상태에서 할 게 없는 상황에서 방학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픈 채팅방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채팅방에 대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화가 너무 많으니까 안 보시더라고요. 안 보면 이제 참여율이 낮아지고 그러면은 커뮤니티가 좀 작아질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정리해서 요약해줘야겠다. 그래서 하루에 1월 달부터 한 100일 정도 커뮤니티에 있는 채팅방에 있는 게시글을 다 정리해서 노션에 올렸었어요. 노션을 그렇게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저희 지피터스의 대표님이신 이제 김태현님께서 서클이라는 툴에 한번 올려보자, 웹사이트에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하셔서 제가 요약하던 걸 이제 웹사이트에 올리게 됐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공유하는 걸로 해서 좀 커졌다라는 관점이 하나가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어요. 챗GPT를 알아가자라는 생각으로 챗GPT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했던 포맷이 사례 공유거든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공유하는 그런 사례 공유 포맷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웹사이트에 저장이 되게 되고 웹사이트를 보고 사람들이 좀 찾아오고 다시 이렇게 커지게 되는 구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제 콘텐츠로도 많이 다루기도 했고 저도 뭐 사례 같은 것들 공유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진짜 지피터스에 좀 꽂힌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챗GPT를 이렇게도 쓸 수 있네라고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인사이트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김윤경 대표님한테 마케팅 활용하는 사례가 너무 좀 인상 깊었어가지고 좀 연락을 드리게 됐던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지피터스에서 활동하시는 뭐 그런 매니저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스터디 이끄시는 분들을 뭐라 그러죠? 파트너. 네, 파트너님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드려서 그분들 올리신 그 활용 사례가 너무 인사이트가 깊어서 좀 이런 걸 콘텐츠로 좀 다뤄봤으면 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도 흔쾌히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허락을 해주셨고 좀 지피터스만의 좀 강력한 게 챗GPT가 대단하다 막 우경님이 이전에 사전 질문지에도 답변 주신 것처럼 막 이게 진짜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내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의 불편한 것들을 얘가 좀 어시스턴트 해주는 역할? 약간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렇게 활용한다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뮤니티가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했던 것 같아요. 네, A16Z에서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사딕슨이라고 했던 사람이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AI가 딱 80%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대요. 근데 그 100%까지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냥 AI를 대충 사용하다 보면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하던 걸 한 80%까지는 좀 쉽게 베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전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AI 이용해서 챗GPT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해보는 걸 한 80% 베껴보고 그걸 이렇게 공유하면은 현직자분들도 그걸 보고 배우시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이상한 시도를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새로운 시도를 한 거 보면서 기존에 있는 현직자분들도 배워가고 전혀 모르는 저도 엄청나게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 뭔가 이 사례 공유라는 포맷이 개인의 이야기를 담게 되면서 뭔가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사례 공유로 통해서 그렇죠. 만나게 된 케이스죠. 그럼 지금 커뮤니티 매니저 계속 일하고 계신데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합류하시게 된 건지. 저는 스토리가. 이제 네. 융합에너지공학과를 재학을 하고 있었고 원래는 이제 올해 3월에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 상황에서 이제 BTS예요?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채팅방 유학을 하다가 그럴 거면 이제 너가 대표님께서 이 AI 시대에 군대를 가는 게 말이 되냐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밀어라 해서 그 당일날 밀어서 제가 AI 시대에 군대를 가는 야, 이거 무슨 발상이죠? 그러니까 딱 초창기에 딱 네. 공부해야 이런 네.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쵸. 아 그래서 군대를 그러면 원래 예정 날짜가 있었는데 그냥 네 일단 취소하신 밀어 거예요? 네. 그럼 군대 미루시고 그럼 그 전에는 그러면 아예 이쪽으로는 생각이 없으셨어요? AI 쪽으로는? 저는 이제 원래 에너지 쪽에서 인과추론이라고 있어요. 네.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나 아니면 그런 시장 상황 같은 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거기에 AI를 막 접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AI를 공부해야겠다 하는데 갑자기 챗 GPT가 나와가지고 이제 신기해서 이렇게 참여하다가 처음엔 다 신기해서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딥러닝이나 이런 걸 좀 공부하고 그런 건 아니셨던 거죠? 네, 딥러닝 쪽은 네. 저의 관심 분야가 아니었어가지고 그 분은 하나도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그래도 지금 올해 1월부터 합류하면서 지금 이제 12월 달이니까 거의 1년 정도 이 AI하고 챗GPT를 좀 다뤄보시면서 기존에 전공했던 분야에 어떻게 좀 적용을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 외에 그냥 내가 일상생활에서 좀 어떻게 AI가 챗GPT를 좀 활용하는지 그리고 커뮤니티 운영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서 좀 AI하고 챗GPT를 좀 활용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기존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험 공부할 때 한번 써봤던 것 같아요. 제가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정답만 쓰니까 점수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 처음부터 왜 이러한 의견이 나오게 되는지 도출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점수를 안 주셔가지고 12월 달쯤에 딱 챗 GPT가 나와서 GPT가 해준 답변들을 다 모아다가 한 19장 이렇게 달달 외워서 시험장 가서 쓰니까 점수를 만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처음부터 모르는 것부터 쓰면 그러니까 완전 기초적인 것부터 잘 서술해 준다. 원래 그냥 답만 쓰면 안 되니까 좀 그런 데서 이제 학업에서는 그런 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커뮤니티 운영하면서 쓰는 건 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제가 프론트엔드 이런 걸 좀 알아야 뭐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툴끼리 연동을 하든 이런 작업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맨 땅에 헤딩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웹이나 다른 API 같은 걸 어떻게 연동하는지를 배우고 프론트엔드를 간단하게 배우면서 어떻게 이걸 연동하는지 배우게 하는데 좀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제가 요즘 컨텐츠 마케팅 쪽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 비슷한 글을 비슷한 단락이나 비슷한 메시지를 좀 요약을 해서 전달하는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 내가 했던 예시들을 이렇게 넣어줘서 그걸 GPT한테 물어봤을 때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거 약간만 수정해서 쓰면 되니까 좋은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작성한 글들의 퀄리티가 좀 더 좋아졌을 때 예시의 퀄리티가 더 좋아짐에 따라서 결과물이 더 잘 나오게 되는 이런 구조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반복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느낌. 그 외에 좀 일상 업무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쓰고 있는 게 좀 있는지 좀. 정확히 막 일상적으로 막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검색을 잘 안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검색 대신에 챗 GPT를 쓰는 느낌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 전에 그냥 챗 GPT한테 한번 검수 받아서 그렇게 쓰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거의 그 크롬도 잘 안 쓰고 네이버도 잘 안 쓰고 그냥 딱 두 가지 챗GPT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뭐 요즘에 저도 트위터를 안 하다가 너무 트위터가 요즘에 정보가 그런 최신 정보들 특히 IT 쪽의 정보들은 거의 요즘에 뭐 이런 정보를 인스타에 올리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페이스북이나 올리거나 트위터에 굉장히 좀 빨리 올라와서 저도 트위터를 좀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도 약간 어떤 쪽으로 이제 일상에서 좀 써보려고 하냐면 요즘에는 이제 얘가 음성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간단한 대화 같은 것들 물어보면서 좀 내가 보완해야 될 것들 제가 약간 이전에는 좀 어떤 것도 한번 좀 해봤었냐면 제가 10월 달에 토크 콘서트라는 걸 했었잖아요.
네. 그때 제 발표한 녹음을 해서 내가 좀 더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을 해야 되는지 좀내 목소리 떨림이나 아니면 이거 어떤 부분에 좀 발성을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지 코칭을 좀 해줘 약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말을 할 땐 예전에는 뭐 클래스 101이라던가 아니면 유튜브 보면서 발성법 남들 앞에 서서 말 잘하는 법 약간 이렇게 해서 좀 언론적인 걸 좀 배웠다면 요즘에는 챗GPT 통해서 되게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발표를 해야 돼. 근데 그런 발표하는 법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보다 그냥 내가 녹음을 한번 내가 스크립트 작성했는데 스크립트 한번 괜찮은지 한번 검토해줘. 그럼 딱 얘가 검토해주고 내가 이걸 녹음해서 너한테 줄 테니까 여기서 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거 조언해줘 하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들 그래서 최근에도 김미경님께서 그런 얘기 했는데 한 10%만 준비되면 나머지 90%는 이제 챗GPT나 이런 걸 도움받아서 이제 해도 될 정도로 자신감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는 걸 말씀하시면서 저도 요즘에 좀 챗GPT를 약간 그런 분야에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기존에 약하다고 느꼈던 부분들 얘한테 좀 그런 부분들을 되게 약간 포털 사이트나 이런 웹사이트에 널려있는 정보들이 약간 너무 보편적이고 약간 나한테 좀 더 맞지 않았다면 챗GPT는 좀 더 진짜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지금 당장 개선해야 되거나 약간 궁금한 것들을 좀 답변해 주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진짜 엄청나게 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좀 찾아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노트북에 리와인드라고 하는 앱이 깔려 있는데 이게 뭘 하는 앱이냐면 화면을 그냥 처음부터 네. 끝까지 다 저 그 스부스 뉴스에서 하는 거고. 네. 그걸 한 3월 달부터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4월 달쯤에 GPT-4가 붙어가지고 전날에 뭐 했는지 요약해달라고 하면 잘 요약을 해주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냥 일상을 되돌아보는데도 뭔가 AI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좀 회고해서 좀 성장하는데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그래도 저 그때 요한님 나오셨을 때도 네. 리와인드 한번 물어봤거든요. 리와인드가 진짜 리소스를 엄청 잡아먹긴 하는데 이게 뭔가 특히 이런 뭐 자기 개발 쪽이나 아니면 이거 메모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결국에는 회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약한 게 자기 개발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추종하면서도 중요한 건 자아 성찰을 안 하고 어떤 이런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어떤 행동들에 대한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도파민에 중독돼서 그냥 앞만 보고 막 이렇게 달렸다면 저는 이런 AI 서비스들을 좀 활용해서 기존에 내가 행동했던 어떤 패턴들이나 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얘가 그걸 또 코칭해주고 약간 이런 게 되게 좀 놀라웠던 것 같고 그 리와인드 같은 경우는 진짜 활용성이 되게 무궁무진한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유튜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다루기 시작한 것 같고 좀 어떤 부분에서 좀 그 아까 전에 그 어제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좀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그 활용성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막 그렇게까지 활용성이 뛰어나진 않은데요. 생각보다 제 화면을 녹화해서 다 봐도 뭔가 배울 게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10분 전에 뭐 했었지? 이럴 때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네. 내가 10분 전에 뭐 했는지 까먹을 때가 정말 많은데 그냥 그걸 되돌아보면서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 업무를 요약할 때 그렇게 딱 두 가지만 저는 메인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거 유료 쓰시나요, 그러면 지금? 네. 결제하셨구나.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도 써봤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배터리가 빨리 달긴 하는데. 약간 제가 좀 늘 항상 저는 빨리 지금 이미 됐나? 그 윈도우즈의 코파일럿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잖아요. 좀 그런 거 맨날 파일 찾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폴더 정리를 되게 잘 하시는데 폴더 정리를 잘했더라도 또 그걸 찾는데 또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자연어로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얘한테 딱 했을 때 그 유사한 파일들을 좀 찾아주는 거 아니면 우리가 지금은 어떤 특정 키워드를 꼭 넣어야지 그런 어떤 내가 원하는 파일들을 찾을 수 있었다면 약간 그런 어떤 뭉뚱그려진 내가 자연어로 얘한테 명령을 했을 때 내가 한 누구랑 이런 회의를 했던 내용을 좀 찾고 싶은데 좀 찾아줘 했을 때 그냥 지금은 어떤 그 키워드를 못 찾으면 진짜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네. 내 컴퓨터가 자료가 많으면 그런 부분에서 리와인드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 어떤 자료 찾거나 아니면 메신저의 어떤 정보들 뿐만 아니라 다 이거 한 곳에서 이제 약간 그런 서비스들이 계속 많이 등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원래 그 데이지에서도 그런 걸 좀 준비하지 않았었나요? 리와인드랑 유사한 어떤 서비스를 준비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정확히 그렇게 리와인드랑 유사한 화면 녹화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AI 시대에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AI 시대의 좀 공통적인 문제점이 GPT가 엄청나게 발전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좀 무너지기 시작한다, 좀 이런 쪽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개인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화면 다 녹화하고 다 녹음하는 게 가장 배타적이고 가장 귀한 데이터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화면 녹화하는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가 업무하는 도중에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개선해줘야 되는지 좀 알려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를 준비하다가 이제 지금은 멈춘 상황, 그만둔 상황이죠. 지금은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좀 기획 중이죠? 저희는 이제 사례 공유하는 게 저희 지피터스의 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사례 공유를 다양한 형태로 좀 배포하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 발표 영상 한 2시간짜리가 잘게 쪼개져가지고 유튜브에 뭐 미드 폼으로 이렇게 넣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쇼츠가 되어서 뭐 릴스 이런데, 쇼츠 이런데 나갈 수 있고, 얘가 사실 블로그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블로그 게시글이 되어서 배포할 수 있고, 이렇게 재가공하는 리포퍼징하는 툴을 만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좀 AI 시대 좀 이게 되게 좀 저는 굉장히 효율성이 좋아졌다고 하는 게, 예전에는 진짜 블로그만 쓰면은 거의 블로그만 썼고, 유튜브 하는 사람은 유튜브만 썼다면, 맞아요. 뭐 유튜브 하나 만들면 뭐 블로그나 뭐 아니면 쇼츠나 아니면 뭐 틱톡 이런 뭐 트위터용으로 전환이 되게 쉽고 빠르지만, 그렇다고 얘가 퀄리티가 예전에는 좀 아쉬웠다면 지금은 굉장히 좀 트위터에 맞는 말투라던가 이런 것들로 좀 변환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효율성이 되게 높아지면서 이건 좀 크리에이터들한테 엄청 기회이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도 약간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지금 컨텐츠 생산성을 늘리고 효율성을 늘릴지에 대해 좀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안 그래도 좀 아까 전에도 질문했지만 뉴스레터, 또 지피터스에서 뉴스레터도 또 발행하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좀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지? 뉴스레터를 제가 오랫동안 봐오면서 느낀 게, 꾸준히 하는 그런 어떤 매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지피터스는 되게 꾸준하게 정해진 일정의 메일로 발행을 해주잖아요. 네. 약간 지피터스 뉴스레터 관련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좀 그걸 또 구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실 것 같고, 그리고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직까지 제가 정보를 하지 못한 게, 이 유튜브 콘텐츠를 어떻게 뉴스레터로 좀 변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거든요. 결국엔 제 팟캐스트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뉴스레터로 포맷을 바꾸면 그냥 정기적으로 이걸 놓쳤던 분들이 콘텐츠를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우경님이 이제 지금까지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몇 회 정도 발행을 했으면,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뉴스레터를 좀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인사이트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레터 관련해서 시작을 한 거는 사실 별로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4-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월수금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65회, 66회 정도 이렇게 발행이 됐습니다. 뉴스레터를 다른 회사에서 무슨 목적으로 하냐 이런 걸 좀 알아봤더니, 좀 다시 찾아와 달라라는 느낌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뉴스레터 같은 게 뭔가 내가 더 뛰어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잘 전달하는 데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제품을 잊지 말고 다시 와달라라는 걸로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지피터스도 이런 거에 좀 집중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람들이 사례를 발표한 게시물들을 그런 걸 좀 선별해가지고 그거를 좀 잘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지피터스에 어떠한 사례가 나오는지 보고 싶어서 뉴스레터를 들어오고, 그 뉴스레터를 통해서 다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겠다. 저희 홈페이지를 잊지 않고, 저희 지피터스를 잊지 않고 찾아오기 위해서 뉴스레터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호미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팟캐스트 할 때도 뉴스레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핵심은 딱 그거거든요. 저희 메인 그 제품을 잊지 말고 다시 찾아와 달라. 허민님의 메인 제품이 유튜브라면 유튜브로 잘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와달라, 다시 한번 찾아와달라, 좀 이런 목적이죠. 그 뉴스레터의 주요 지표가 열람률이잖아요. 네. 지금 지피터스 뉴스레터의 좀 열람률은 한 어느 정도, 한 1만 명한테 보내면 한 몇 명 정도가 좀 열어보는 편인가요? 저희가 이제 다 똑같은 패턴으로 켜져가지고 많이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높거든요. 한 35% 정도가 나오고. 너무 높은데요? 와. 그리고 이제 그 구조도 좀 보면 아시겠지만 다 클릭하게 되어 있어서요. 오픈율도 한 5%, 4%, 5% 이렇게 나오고 만족스러운, 꽤나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높은 클릭률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어떤 장치가 좀 있었을까요? 일단은 다 이제 저희 게시물로 다 들어오게 좀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원래는 AI가 다 요약을 해줬었는데 AI가 요약을 해주고 그걸 손보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손보는 걸 이제 어떻게 하면 전환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잘 전달될지 그렇게 좀 잘 요약을 해서 좀 자극적인 제목을 한다거나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원래 요약을 좀 AI 도움을 좀 받기도 하고 거기서 좀 더 디벨롭해서 우영님의 아이디어를 넣어서 이렇게 좀 제목을 좀 더 후킹을 준다거나 막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제목을 좀 후킹을 주거나 아니면 내용을 보면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보면 배울 수 있다, 좀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약간 이런 부분은 진짜 좀 배우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좀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도 지피터스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서도 또 컨텐츠를 올리시고 또 커뮤니티에 올린 걸 또 이렇게 뉴스레터로 발행하시고, 또 보면은 지금 오픈 채팅방이 지금 몇 개죠?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3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5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그래도 한 40%는 1,500명이 다 넘지 않나요? 근데 사실 1,500명 있는 방이 꽤나 많아가지고. 그렇죠. 거기다가도 또 올린 뉴스레터라던가 아니면 어떤 컨텐츠 업로드된 것들을 이제 좀 공유를 해주시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좀 그런 컨텐츠가 좀 그냥 이렇게 버려지는 게 아니라 재사용될 수 있게끔 많은 장치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커뮤니티나 아니면 향후에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은 굉장히 좀 좋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커뮤니티 운영하면서 일단 사람들이 절대로 공짜로 막 글을 막 써주지는 않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런데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했던 걸 좀 공유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그런 걸 좀 잘 전달을 해줘야 반응이 있어야 사람들이 다 참여를 다시 와주시고 댓글 달러 와주시고, 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게시글을 써주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을 적절하게 해주고 잘 전달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교류가 필요하다. 네, 맞아요. 이거는 스티비로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뉴스레터. 스티비 말고 또 어디 좀 써보셨어요? 저희가 그냥 알아봤던 게, 원래는 그렇게 알아보진 않았었고요. 그냥 스티비로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일단 API를 국내에서 적게라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강력했던 것 같고, 원래는 국내 SEO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스티비를 이용했는데 생각보다 그 SEO 관련해서 막 좋은 퀄리티가 나오진 않아서 그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현재는 그냥 스티비를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뭐 바꿀 의향도 있습니다. SEO가 좀 되고 있는 뉴스레터 플랫폼이 좀 있나요? 저는 국내에서는 그냥 메일리만 SEO가 되고 있는 느낌이고요. 나머지는 조금 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비에서 있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이트 맵을 제출한다던가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지피터스 커뮤니티 운영하실 때 좀 제일 유입이 제일 좋았던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컨텐츠로 뭐 어떻게 뿌린다던가? 제가 사실 콘텐츠 마케팅을 막 그렇게까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네. 제 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해서 배포하는 게 현재 좀 메인 중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SEO에 좀 굉장히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노코드 툴에서 SEO를 잘 해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지, 이런 거에 중점으로 해서 했던 것 같고, 사실 SEO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좀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구글로부터 유입이 좀 쏠쏠하고, 제가 사실 SEO를 하나도 몰랐었는데 그냥 GPT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SEO가 되게 모호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GPT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좀 올릴 수 있었던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주에 또 SEO의 장인이신 네. 데니님이 오셔서 약간 나누셨는데. 저는 그 챗GPT 등장 이후에 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네이버에만 좀 치중해 있다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에 맞는 SEO, 사실 약간 네이버 쪽은 SEO라기보단 약간 좀 키워드 요령, 네. 약간 뭐 우리가 SEO를 굉장히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반복적으로 좀 어떤 키워드를 좀 반복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면 뭐 노출이 된다던가, 사진을 좀 많이 넣는다거나 아니면 사진에 뭐 메타 태그를 넣는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좀 썼다면, 약간 구글의 SEO는 굉장히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진짜 SEO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그 데니님께서 검색이도, 사람의 검색이도를 파악해서
그런 어떤 키워드를 뭐 내가 선별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한국 사람들 글쓰기 할 때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말만 했다면 저는 요즘에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느끼는 게 진짜 SEO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내가 뛰어난 크리에이터가 아니라면 그 SEO적으로 맞춰서 어떤 컨텐츠의 어떤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제목과 설명 태그들을 잘 쓰지 않는다면 네이버가 노출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뭐 썸네일을 굉장히 좀 뭐 어떤 자극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결국엔 중요한 거는 그런 구글이 좋아하는 글쓰기 그리고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컨텐츠 약간 이 두 가지가 잘 맞아줘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약간 SEO에 맞는 글쓰기가 굉장히 좀 취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챗GPT 등장 이후에 얘는 SEO가 뭔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고 얘가 컴퓨터 언어를 굉장히 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쓴 글을 SEO에 맞게 좀 글을 써줌으로써 구글에서 이제 올가닉 트래픽을 좀 돈을 안 들이고 이렇게 트래픽을 모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지피터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올가닉 트래픽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좀 활용을 한다면 기존에 한국 사람들 대부분 네이버 말고는 구글 쪽이나 이렇게 컨텐츠를 발행을 많이 하시는 편이 아니거든요. 유튜브 분들 빼고는. 근데 약간 그런 것들 잘 활용한다면 저는 광고비를 태우지 않고서도 어떤 구독자들을 모으거나 어떤 사람들을 모으기에 좀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약간 그 부분에서 좀 전에 활용을 하시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약간 어떻게 챗GPT에게 SEO를 어떤 식으로 좀 물어봐서 좀 SEO에 맞는 글을 좀 생성을 하시는지 약간 그런 그동안 좀 그래도 이제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시면서 좀 어떻게 썼을 때 좀 이 콘텐츠가 상위에 노출되는 경험을 했다.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특정 콘텐츠를 정확히 SEO 맞게 쓴다라기보다는 커뮤니티 좀 자체를 SEO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그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외국 자료 중에 SEO 높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보통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뽑아와서 그리고 이제 저희 웹사이트의 개발자 도구에 가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이제 긴 HTML 코드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냥 복사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이제 코드에 추가를 해야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하나도 모르는데 그 HTML 보고 개발자 도구 보면 어떤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부분은 제가 컨텐츠로도 한번 다루긴 했는데 플러그인이 있더라고요. 그 내 사이트에 어떤 그 SEO에 대한 점수를 좀 파악해주는 내 사이트에 사이트맵 주소가 있잖아요. 네. 그 주소를 넣으면은 그 개발자 도구를 얘가 분석을 해가지고 뭐가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답을 주는 그런 플러그인 저희도 한번 활용해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직접 못하니까 저희는 이제 iMap이라는 플랫폼으로 만들었는데 iMap 고객센터에다가 이 챗GPT가 준 내용 그대로 전달을 해주니까 이거 어디서 답변을 얻으셨냐고 물어보면서 이런 걸 얘네가 수정을 안 해주는데 요청을 하니까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고 자연유입이 굉장히 그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랑 똑같이 활용을 하시는. 네. 거기에 좀 플러그인 써서. 네. 제가 콘텐츠 이따 끝나고 한번 공유해드려볼게요. 네. 구글 플러그인 쓰시는 거죠? 네. 저도 옛날에 쓰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구글이 아니라 그 챗GPT 있는 챗GPT예요? 챗GPT 플러그인. 네. 챗GPT 특히 SEO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고 GPT스에도 이번에 SEO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우경님이 좀 최근에 좀 GPT스 등장 이후에 GP터스 내에서도 GPT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좀 GP터스 커뮤니티에서 바라보는 GPT스의 활용성하고 그리고 우경님은 또 어떤 GPT스들을 좀 사용하고 계신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GPT스 보면서 가장 좀 신기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갖다만 줘도 좀 잘 쓰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정확히 윤경님이 하셨던 이제 SEO 글쓰기 강의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GPT스로 윤경님이 미리 세팅을 다 해놨다 보니까 그냥 처음 오시는 분들도 그냥 거기서 잘 질문을 해가지고 GPT 엄청 많이 사용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활용하는 게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용성의 허들을 낮춰준 거죠. 오히려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좁히고 자세하게 나타내게 함으로써 그런 거를 좀 사람들이 처음 써봄에도
잘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에서 정말 쓸 게 많다라고 느껴졌고요. 좀 이걸 좀 확장해 볼 때 스터디나 아니면 따로 뭐 개개인한테 지도 편달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GPT스로 미리 다 세팅을 해놓고 얘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사용성이 엄청 높아지지 않을까?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엄청 잘 사용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봤던 사례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만든 사례이긴 한데요. 약 같은 거 사진 찍었을 때 이게 어떤 약인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게 이런 거를 좀 GPT로 쉽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사실 사진 찍으면 거기서 있는 OCR 따와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이게 어떤 약인지 알려주는 그런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를 그냥 원래는 엄청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GPT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걸 굉장히 잘해준 점이 좋았습니다. 그거 나중에 링크 알려주시면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사용해볼 수 있도록. 네. 그 퍼블릭인가요? 아니면은 프라이빗한 거? 퍼블릭하긴 했는데 네. 막 잘 되진 OCR이 막 잘 되진 않아서 따로 챗봇을 만들어두진 않았습니다. 아, 네네네. 나중에 공유가 가능하실 수준이 되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링크를 OCR 아직 잘 안 되나요? OCR이 따로 한글 OCR이 없어가지고 한글 OCR 따로 학습시켜야 돼요. 파일을 줘가지고. 그 부분이 아쉽네요. 그 OCR 학습시킨다는 건 어떤 식으로 학습시키나요? 그냥 그 파일을 GPT 지식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거기서 한번 학습시키고 대답하라 이렇게 하면 잘 납니다. 요즘 뭐 안 되는 게 없네요. 이제 그 GPT스 커뮤니티에서도 GPT스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 모임을 했잖아요. 네. 좀 그거에 반응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좀 나온 좀 괜찮은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일단은 저희는 사실 12월 초 아니면 11월 말에 GPT 스토어가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해서 여기 시장을 먼저 선점해 보자라는 걸로 가긴 했는데 샘 알트만이 해고되고 막 이러면서 이게 좀 24년 초로 이렇게 미루어지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족한 부분도 있고 사실 저도 좀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GPT스 부트캠프를 진행하면서 사례들을 보면서 저런 방식으로도 이용하는구나를 좀 많이 봤던 것 같긴 한데 좀 더 현업을 많이 사용하시는 느낌이에요. 애초에 기존에는 안 해봤던 걸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그냥 이미 하고 있는 걸 정형화하는데 이미 하는 걸 다른 사람도 해볼 수 있게 툴로 만드는데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쓸 것들만 좀 만드는 그런 느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경님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GPT나 이런 AI 통해서 좀 수익으로 연결시켜 보신 경험도 있나요? 저는 딱히 그 수익화에 그렇게까지 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아서 따로 해놓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GPT에서 일단은 제일 메인 콘텐츠가 사례 공유하는 그 글감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럼 거기서 다른 형태의 콘텐츠로 어떤 식으로 확장시켜 나가시는지? 일단은 저희가 사례 공유를 하면은 사례 공유 발표한 영상이 있고 발표한 게시글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컷 편집만 잘 이렇게 쪼개서 해도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례 공유 게시판에 이렇게 편집한 영상을 다시 한번 쇼츠로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만 더 가공을 해서 저희 블로그 콘텐츠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카드 뉴스로 바꾼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실 채팅 내역도 잘 쪼개서 하면 카드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 쇼츠 정도에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애초에 AI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교육 쪽이 좀 중점이다 보니까 현재는 뭐 다른 툴로 넘어가는 건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좀 유튜브 롱폼이라던가 블로그 게시글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이번에 안 그래도 보니까는 블로그 글을 쓰는 사람들을 좀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약간 그 취지와 모집 요강을 말씀해 주시면은 또 보시는 분들이 또 신청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GPT스 커뮤니티가 지금 블로그가 있나요? 블로그가 따로 있진 않은데 그냥 그 게시글을 좀 더 잘 정돈된 형태로 만들었으면 하는 SEO에 맞는 형태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아마 그 블로그 모집은 내일까지라서 영상이 공개되면 네네네. 아쉽지만 어떤 내용이죠? 일단은 저희가 제일 궁금했던 건 기존에 있는 게시글들을 잘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재가공해서 다른 게시글을 만들 수 있냐? 게시글을 좀 잘 전달하고 그걸 SEO에 맞게 작성을 하는 거를 좀 잘해보자라는 게 좀 취지였고요. 이걸 좀 AI나 아니면 챗GPT를 이용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작성하게 되는 거의 장점이 뭐냐면 사실 그분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고
저희 지피터스에 올려도 둘 다 손해볼 게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새롭게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게시판에 공유를 하시게 되면 그 블로그의 권위가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뭐 뉴스레터에 이렇게 소개를 한다거나 배포했을 때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뭐 확장된 툴이 없으니까 이걸 저희가 뭐 만들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거를 뭐 AI나 아니면 기존 챗GPT 같은 툴로 시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정형화를 하면 그 정형화된 결과물이 다시 저희가 내놓은 제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지금 지원자가 많이 있나요? 한 2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해보고 싶은데요. 저도 사실 고민했어요. 한번 지원해볼까. 다들 실력이 쟁쟁하신가요? 아직 시작은 안 해가지고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한 지피터스 시작하면서 SEO에 엄청 관심을 가져가지고 네. 지난주 오신 대리님한테도 엄청 많이 여쭤보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거를 좀 함께 해서 자신의 블로그도 가져갈 수 있고 자신의 블로그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피터스도 사실 그렇게 해서 홍보하게 되면 그 백링크라고 해서 SEO에서 엄청 그쵸, 긍정적이거든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전부 다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전부 다 이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도 이따 신청 링크 한 번만 네, 좋습니다. 네. 내일까지니까.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저도 블로그 하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면서 그런 생각은 또 안 드세요? 컨텐츠를 만드시는 쪽으로 더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네. 내 것도 한번 운영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은 해보신 적 없어요? 가끔씩 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처음부터 잘 같이 키워나갔다는 생각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고요. 좀만 더 발전을 했을 때 좀 그렇게 좀 확장해보고 내 것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내 것도 하면서 또 같이 할 수도 있고, 약간 요즘에는 한 회사에 이렇게 소속돼 있으면서도 자기만의 콘텐츠를 또 그 회사에 또 연재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또 요즘에는 개인한테도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팟캐스트에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아마 커뮤니티를 지금 운영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고 싶은 내용들이, 그리고 듣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지금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약간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내는, 내가 뭐 8개월 동안 SEO를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이렇게 좀 그런 성장 스토리를 지피터스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또 나만의 또 컨텐츠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저희가 요즘에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게 양분화되는 게 아니라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 그러면 여기도 가서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 반영된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어떤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 약간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서, 약간 나중에는 뭐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개인 블로그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하진 않고, 지피터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례 공유 포맷을 어떻게 하면 좀 제 걸로 갖고 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했던 게 이제 저희 친구들 모아서 독서 모임도 네. 진행을 해서 독서 모임에 있는 사례들을 이야기했던 거를 이제 잘 쪼개서 이거를 블로그로 만들고 뭐 트위스트에 올리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생각보다 안 돌아가는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친구들이 다 대학생인데 저희 대학교에서는 독서 모임을 하면 돈을 준대요. 근데 왜 나한테 돈을 내면서 독서 모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뭘 해야, 이제 어떤 걸 해야 내가 이 지피터스 사례 공유 같은 포맷을 가져갈 수 있을까?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고 있는 거를,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이걸 잘 컷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뭐 릴리즈 AI를 이용한다던가 이런 걸 이용해서 블로그에도 또 올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정말 이게 잘 돌아가고 내가 좋아하던 거를 정말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요소를 찾아가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따로 뭐 블로그를 운영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사례 공유 포맷을 다른 사례, 그러니까 AI가 아니라 다른 사례로도 진행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2호 채널도 보면은 사고 실험이라고 아예 약 카테고리를 좀 나눠가지고, 그 진행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2호의 원래 느낌과는 약간 다른 느낌으로 팟캐스트 채널을 좀 운영하시더라고요, 팟캐스트로. 그런 것도 저는 아예 지피터스 안에서 좀 우경님만의 어떤 그런 카테고리를 좀 진행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좀 실험적이지 않나, 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또 일단 성실하시고 예. 그러면 일단 패스해요. 일단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는 제가 봤을 때 좀 뭔가 이렇게 탐구와 꾸준함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래도 한 반 정도는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건 없으신가요? 전 두 분한테 궁금한 게 콘텐츠 만들다 보면 이것도 만들고 싶고 이것도 만들고 싶어 한데 그럼 막 계획표가 항상 쌓이거든요. 저는 목차가 그러시진 않으신가요? 막 이제 막 이것도 올려야 되고 저것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뭔가 좀 정형화를 하려고 템플릿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뉴스레터도 사실 굉장히 다 고정적인 테마로 가져가고 있고 거기서 좀 내용만 바뀌는 느낌이고 유튜브 이런 것도 거의 형태를 좀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콘텐츠를 만드는 걸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고민이 생기는 게 뭔가 손에 잡히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엄청 우선순위가 높고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돼도 모자랄 판인데 그냥 콘텐츠 계속 쏟아져 나오고 어떤 거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손에 잡히는 것만 하게 돼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민님이 좀 저도 사실 초반에는 좀 약간 어영부영 그리고 할 게 일단 너무 많았어요. 네, 너무 많아요. 거의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잡히는 대로 다 했던 것 같고 대신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좀 전에 우경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템플릿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선행 과제인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 양도 많은데 양산을 하기에는 너무 좀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형화된 템플릿 안에서 큰 변화를 좀 가져가지 않고 빠르게 좀 정보성 컨텐츠를 만들었던 것 같고 최근에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뭐 하나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핸드폰이나 메신저를 일단 다 꺼요. 네, 안 들어가요. 이 업무를 할 때? 네. 뭐 하나 컨텐츠를 정하면 그것만 일단은 끝내려고 해요. 이게 전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했냐면 모니터를 우리가 요즘에 여러 개를 쓰잖아요. 그럼 한 두 개는 작업 모니터를 쓰고 한 개는 이제 메신저를 켜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작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쌤 알트만 나갔대. 저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막 이렇게 해고됐다고 해서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데 다시 복귀하고 막 이러면서 그 컨텐츠가 완전 버려졌거든요. 뭐 그런 거는 뭐 필요한데 그런 거 말고라도 뭐 이렇게 ChatGPT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가 갑자기 재민이 나왔다고 해서 막 나왔네 그럼 또 이거 알아보고 그러면은 이거 기존에 조사하던 내용 컨텐츠도 되게 늦어지고 이것도 또 새로 알려면 또 이거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정보가 워낙 많이 쏟아지니까 그냥 일단은 꺼요. 그거 끝날 때까지는 그냥 가급적이면 좀 다른 연결되어 있는 부서들은 좀 오프해놓고 하나하나씩 좀 집중하는 편입니다. 너무 정보가 홍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 만들고 싶은데 치여서 못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참 고민이었어요 요즘에. 활용 사례가 좀 좋은 게 좀 시간에 따라서 콘텐츠 가치가 그렇게까지 낮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 뉴스 이런 거는 사실 뭐 일주일 지나면 다 볼품없는 것들로 바뀌는데 활용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 이야기를 담고 어떻게 이 산업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괜찮은 그런 점이 좀 강력했던 것 같아요. 주제도 잘 정하는 게 스트레스 안 받게. 네. 그래서 저희도 약간 팟캐스트로 좀 저도 요즘에 정보성 콘텐츠를 일주일에 뭐 두세 개 발행하다가 정보성 콘텐츠는 이제 일주일에 한 개 정도 발행하고 무조건 팟캐스트를 진행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중요한 게 이제 정보성도 정보성인데 정보성은 나 아니어도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만 지피터스 커뮤니티도 그런 어떤 활용 사례들의 방점을 찍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커진 것처럼 이제는 이런 본인만의 어떤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챗GPT를 어떻게 활용을 잘 하는지 그 사례 공유가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형님이랑 이 활용 정점 팟캐스트를 좀 진행했던 것 같고요. 진행하면서 저희도 되게 놀라요. 어떻게 챗GPT를 이렇게 쓰지? 네, 진짜 생각보다 개개인마다 쓰는 방식이 너무 다르고 원래부터 뭐 브라이언님이나 뭐 유한님 같은 경우 뭐 메모 쪽 뭐 이런 지식 쪽 이런 쪽에 원래부터 전문가셨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쓰는 또 챗GPT의 방법은 또 다르시더라고요. 뭐 아침에 어떤 할 일 같은 것도 다 얘한테 그냥 마이크 켜놓고 얘한테 쏟아내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할 일 리스트를 정리를 하고 그런 진짜 비서처럼 막 이렇게 활용하시는 걸 보면서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많이 인사이트를 얻고 요즘에 사람들한테 더 필요한 거는 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진짜 챗GPT를 통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구나라는 어떤 인사이트를 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도 좀 시도해 볼 수 있고 저도 우경님이 그 답변 주신 것 중에 가장 공감하는 게 얘가 다 해줄 거다라는 좀 착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챗GPT는 우리의
그 어시스턴트 그냥 비서나 조력자 역할이지 완전 얘가 뭐 요술램프처럼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더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좀 꾸준히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번에 데님도 나오셔서 결과물을 바라지 말고 이제 어시스턴트 역할로만 딱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나오시는 분들 다 이제 동일한 말씀을 계속 해주셔서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신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 우경님께서 그래도 커뮤니티 그 매니저로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게시물들을 봐 오셨을 거고 어떤 활용 사례들을 뭐 뉴스레터라던가 아니면 유튜브에 소개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중에 좀 가장 뇌리에 스치는 강력한 인사이트가 됐던 사례들을 꼽는다면 어떤 사례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뭐 두 가지도 괜찮고 한두 가지 정도 그것도 좋네요. 예, 좀 소개해 주시고 약간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시는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좀 링크도 남겨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례가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피터스 사례 중에 제일 신기했던 게 GPT-4를 GPT-5로 만드는 그 나춘배님? 사례가 네. 아, 그 사례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어떻게 하면 프롬프트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는 그런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들고 퀄리티가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GPT가 여기까지도 도와줄 수 있거든요. 보통 한 80%에서 90% 도와줬던 것 같은데 걔 썼을 때 한 95% 막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서 프롬프팅을 잘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서 그 나춘배님의 좋았어요. GPT-5로 만드는 사례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아, 네. 저도 그 부분 컨텐츠로 다루기도 했고, 제가 요즘에 GPTs 써보면서 약간 이때 GPT-5 했던 커스텀 인스트럭션스가 GPTs의 데이터 애널리시스 그 오픈 AI에서 만든 그 데이터 애널리시스 있잖아요. 그걸 사용해보면 좀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 얘네가 고급 프롬프팅을 넣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요즘에 책을 좀 집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요즘에 얘한테 파일 하나 넣고선 이렇게 하는 프로세스 과정이 네. 그때 나춘배님이 올리셨던 그 GPT-5급 성능을 내는 거랑 비슷하게 얘가 묻고 답하고 대신에 그 GPT-5급이 더 좋았던 건 그 ASD 맞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명령. 활용도는 굉장히 좀 저도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GPTs가 어느 정도 내가 파일 하나만 올려도 그냥 얘가 알아서 좀 묻고 답하고 내가 거기서 선택만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는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면 진짜 AGI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은 게 그냥 딱 알아서 다 해주고 다 한 다음에 너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만 선택해라. 그래서 뭐 ASD 하나 클릭하고 그럼 또 그것들을 다 해주고 하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만족도도 높았던 것 같아요. 지금 AI가 우경님이 제일 가까이서 보셨겠지만 1년 동안에도 지금 엄청 뭔가 변화가 많았잖아요. 내년에는 어떨 거라 생각하세요? 내년 이맘때쯤 어떤 정도까지 되어 있을 것 같다? 뭔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아이폰 3랑 아이폰 8이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네. 8이랑 13이랑 차이가 있나 생각했을 때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금 8 써도 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네. TV도 생각을 해보면 한 720에서 한 1080 화질로 이렇게 업데이트 되었을 때는 엄청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4K, 8K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막 화질이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GPT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다른 툴들도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고 GPT가 엄청나게 발전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쓰는 거 엄청나게 잘 쓰지 않은 이상 어느 정도 이런 퀄리티가 나오는구나 구글도 이렇게 퀄리티 나오는구나 메타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러지 않을까? 그런 게 좀 뭔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급격하게 더 좋아진다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급격하게 좋아지는데 우리가 좀 인지를 할 수 없는 느낌이라고 느껴졌어요. 우리 느끼기에 어떤 쪽에 내가 경험이 쌓였고 그걸 또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좀 배웠던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사람들을 왜 도와줘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나 혼자 잘나면 되지라는 관점이 제일 좀 강했던 것 같은데요. 그냥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을 돕는 게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는 걸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뭐 AI를 활용하든 AI를 활용하지 않든 사람들을 돕다 보면 뭔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좀 부탁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오고
그런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통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AI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AI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은 각자 분야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모르는 걸 요청해서 질문을 해서 답을 받아보면서 저를 좀 성장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부족한 거를 제가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 게 진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도와줬을 때 좋은 기회를 찾아서 그 좋은 기회를 바탕으로 좀 펼쳐나갈 수 있다라는 걸 가장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AI 헬퍼 약간 그런 역할. 저도 약간 처음에 그 우경님이랑 편집 관련해서 이제 컷 편집 같은 거 이제 해줄 사람이 이제 필요해가지고 그 하다가 그렇게 요청을 받게 됐고 그 요청을 한번 받고 저는 우경님한테 또 여러 번 또 요청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서 좀 우경님이 굉장히 좀 장점이 그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티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요. 좀 그래서 좀 더 이 지피터스가 좀 다른 커뮤니티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따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커뮤니티에 좀 활동을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좀 벽타기에서 좀 괜찮은 것들 좀 다끌하고 좀 저는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정보만 얻고 하기에는 좀 뭔가 이렇게 내가 정말 이거에 지식을 좀 습득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코멘트도 좀 달아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식 크리에이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이 반응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그냥 너무 잘 봤어요라고 그 한마디가 이거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맞아요. 되게 약간 뭔가 내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되게 나를 더 성장시켜주는 것 같아서 그냥 좀 지나치지 않고 좋아요라도 너무 바쁘면 그냥 좋아요라도 이렇게 덤즈업이나 좋아요라도 달려고 하고 좀 시간이 되면 거기다 피드백 한 줄 달고 이런 게 되게 그냥 굉장히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되게 힘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 좀 저는 우경님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좀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좀 느꼈고 좀 이런 커뮤니티가 좀 성장하는데 많은 좀 이바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이제 앞으로도 저도 이제 뉴스레터나 커뮤니티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모셔서 한번 좀 그동안 있었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또 우형님만의 또 인사이트를 좀 얻었던 것 같고요. 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형님이 또 마무리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경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도 너무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연락 좀 자주 드려야겠어요. 다니면서 저도 콘텐츠 관심 많아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배우고 이따 신청 링크 저도 한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다 같이 또 모일 기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